여러분 안녕하세요. 214가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농사기술, 자연순환 유기농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제목이 좀 거시기 합니다. 자, 농사를 배울 때라든가 마케팅 질문할 때 아니면 교육할 때 농업기술이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랄까 진화했다 그럴까요? 뭐 제가 앞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100명의 농부를 만나보면요. 100가지의 농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100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농사 아니면 뭘까 배울 때라든가 어떤 농사 기술을 배울 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희 집에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질문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생들 이거를 혼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의 변화, 농업기술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뭐 인증제도 가져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고요. 지금 유기농이라 친환경 하면은 이제 전면경은 무농약, 뭐 화학농약만 안 쓰면 이제 무농약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전면경 하다가 이제 무기혼 하신 분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거기다가 농약 사용도 이제 하나의 자리 잡았고 친환경 농약이라든가 뭐 천연 농약, 뭐 식초라든가 미생물 이것도 농약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 단지 화학 농약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만 안 쓰면 무농약 인증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농업 기술로 얘기할 때는 농약 사용이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알고 농약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약 사용을 뭔 농약 사용을 이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요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화학농도 보시면 이제 전문경원 하시고 농약 써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무기혼하신 분도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농약 안 쓰시고요. 친환경 농약 쓰시고 뭐 천연농약 같은 거 쓰시거든요. 그러면 무농약 표시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랄까 단지 뭐냐면 이제 인증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지 인증 안 받고 뭐 나는 이제 무농약이라 자기가 얘기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인증제도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뭐 한다는 거는요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증제도에서 뭐 이것다 저것다 논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농업기술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농도 하면은 이제 무기온의 무농약 그 다음 유기물층이 기본적으로 알려졌고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농사 기술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전면경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졌거든요. 거기다가 농약 사용하시는 분 일본에 썩지 않은 사과 기무라 씨도 농약 쓰거든요. 식초도 농약 자재거든요. 그러니까 농약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무라 씨가 무농약 표시되어 있으니까 왜 무농약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런 뭐랄까요. 의견이랄까 뭐 질타랄까 뭐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농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닐이라든가 잡초 메터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이라는 게 뭐냐 무기온이다 무농약이다 유기물 멀칭이랑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 전면경원이 많다 그러면 내가 자연농할 때 전면경원인지 아니면 농약 사용한다면 이걸 뭐랄까 알고 마케팅 한다든가 질문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뭐랄까요 전달이 안 된다 그럴까? 그리고 이것들이 큰 문제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농업기술 아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사용의 우리가 현장에서 뭐냐 사용 비료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 비료 사용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입 비료 의존 농사와 아니면 토양 자생 의존 농사 이게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생산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 생산 비용도 달라질 것이고요. 미생물 활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표면층에 멀칭 없다 그러면 이제 표면층에 미생물 쓰는 거 아니고 토양 미생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토양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토양 속에 있는 비자연적인 토양 미생물 쓴다는 거거든요. 이런 미생물 활용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 작물의 뿌리로 해서 그러니까 금권 미생을 쓰는 이런 작물 자생액의 그 뿌리죠. 이를 활용하는 이제 농사도 있지만은 비료에 의존해서 하는 농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표시가 된다. 뭐 환경적인 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윤리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사 종류하면은 화학농, 친환경농, 유기농 이걸로 알려지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뭐 저는 이제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자연농이 있다는 거, 자연농에서도 수십 가지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최근에 보면 이제 인공농, 인공팜이라 그러죠. 흙이 아닌 이제 양액 재배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연농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난 자연농합니다. 아니면 자연재배합니다. 그러면 자연재배도 자연농에 뭐 속하는 게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농만 해도 자연재배, 태평농법, 자연농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연농을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면요 모른다는 거거든요. 누가.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순환 유기농과 자연유기농업에 저는 이제 같은 겁니다만은 어쨌든 순환농법과 자연유기농업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자연순환 농법 같은 경우는 뭐냐, 자연농도 있습니다. 화학농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기가 표시 안 하면 모른다는 거. 태평농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화학농만 해도 이렇게 밭갈이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 화학농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지에. 그 다음에 밭갈이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부분 경우는 씨앗을 심는다, 이런 사그룹에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화학농 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사 배울 때라든가 질문할 때라든가 이런 교육에서 지금 이거를 너무나 아쉽게 같은 화학농으로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고 이걸 대해서 뭐냐 빠진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유기농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밭갈이 안 하고 이제 멀칭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밭갈이 전형적인 거죠. 이제 넣는 퇴비에서 의존하는 농사도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같은 유기농 볼 수는 없거든요.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교육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울 때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나 질문은 특히나 그렇거든요. 뭐 더 나가서 뭐 교육은 또 그렇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지금 기술이라든가 교육에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쉽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뭐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받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전면경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경은, 그 다음에 유기농 멀칭,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농 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물을 파서 땅을 파서 심으니까 이제 부분경은 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5그룹 같은 경우 유기농 멀칭하고 무기온 상태에서 그대로 씨앗을 직파하는 거. 그러면 2그룹과 지금 5그룹의 아니면 4그룹의 차이는 너무 큰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 안 한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마케팅 할 때 이게 안 해주고 있거든요.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기도 한데요. 자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밭갈이 하는 자연농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자연재배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누구나 차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자연농이면 한 가지로만, 아니면 자연재배하면 나는 자연재배합니다. 그러면 대체 2그룹 자연농인지 아니면 뭐 자연재배인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나 하는 거듭입니다. 자연재배 종류도 아까 자연농에서도 자연재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자연재배도 2그룹 전면가는 자연재배가 있고요. 부분경을 하는, 그럼 토양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멀칭하는, 토양을 이제 보호하는 습속같이 만드는, 그래서 땅을 파서 뭐 모종이라든가 그러니까 부분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4그룹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씨앗 집화하는 5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배, 자연농의 뭐 아버지, 아니면 자연농의 뭐 대부다 하고 있는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몇 그룹입니까? 5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이라든가 많이 소개돼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은 가하구치 선생은 뭡니까? 이제 일본의 자연재배 뭐 대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분명한 4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4그룹, 5그룹과 가하구치의 4그룹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랄까 차이가 없이 이제 그런 표현되고 있고, 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남하지 않나 하는, 아쉽지 않나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무기온 보시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씨앗을 직파하는 거죠. 땅을 파서 심지 않는 거거든요. 4그룹은 뭐니까 이제 멀칭, 꽃 같은 멀칭인데 이제 씨앗을 땅을 파서 심는 거거든요. 아니면 모종을 심는 거. 이게 4그룹과 5그룹의 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되고, 그리고 표현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각자 의견일 겁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저의 그 집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유튜브가.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농사 종류가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있으면 또 자연농이 있다.
그 다음에 인공농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농사기술도 1그룹은 인공농이죠.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농은 1그룹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화학농 같은 경우는 뭐 2그룹 당연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자연농도 2그룹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바꿔려는. 그러니까 최근에 또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들이 또 4그룹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노틸이라서 바꿔려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농사기술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지금 최근에 보면 많이 그 유튜브에서 소개되고 있는 노틸,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제 브라질 같은데 아르헨티나 그렇게 많은 대농 국가들이 이제 노틸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쓰니까 뭐 100여 가고 있거든요. 기계화까지 끝내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그 노틸 농업이 뭐냐. 전형적인 무겨운 상태 아니면 완전히 노출된 아니면 전 농사에 잔사 있는 상태에서 하는 상그룹 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칭하고 아까 같이 이제 녹비작물 키워서 멀칭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 멀칭이죠. 그래 하는 4그룹 화학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틸의 농업들의 대부분이 화학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혼동을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조금 뭐랄까 간과하지 않는 저희 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경과 부분경하고 전면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화학농 어떤 화학농을 하는데 어떤 자연농 어떤 자연재배 하는데 이걸 표시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특히나 교육에서 그렇습니다. 또 질문도 그렇고요. 근데 질문에 보면 많은 분들이 보면요. 질문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답변하는 게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죠. 저희 같은 게 봤을 때.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지금 유튜브라든가 지금 각종 교육의 자료라든가 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답변이 나올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전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탄소농법에서 복토기원이 있죠. 땅속에 집어넣어서 뭐 1m 아니면 뭐 1m 이상 파신 분도 계시고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얘기 않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때라든가 마케팅할 때 질문할 때 교육할 때에 농사 종류 아까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뭐 인공농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몇 그룹이냐 농사기술 정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교육을 이제 지금 또 제주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냐 다른 곳에서 자연농 뭐 가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혼동하는 거죠. 그분이 하는 자연농과 제가 하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너무 아쉽다 하는 게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어디에 보시면요. 뭐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맥락이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기술적인 분들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제 농부님들 만나면 100명을 만나면 100가지입니다. 그렇게 세분화 할 수는 없어도 제가 이제 그래서 50가지 줄이고 그 다음에 교육하기 전에 20가지 제가 한 15년 전이죠. 20가지 줄여서 하니까 너무 광범해가지고 이제 5가지 줄였다는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한 질문이라든가 배울 때라든가 내가 어떤 농사를 배울 건지 어떤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하는 뭐 특히나 말씀드렸으면 비료 사용도 달라질 것이고요. 미생물 사용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뭐 바뀌기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의견입니다.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